들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4월인데 네. 봄 맞는 거죠. 네, 봄이긴 한데 이번 주 시작은 겨울이었죠. 네, 맞습니다. 무주 덕유산 눈이 12cm나 내리고 장수 진안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네, 정말 이 벚꽃과 눈이 공존하는 진기한 풍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이 평년 기온을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네, 다시 기온이 따뜻해지면 이 산불 발생에 대한 경계를 누구도 늦추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4월과 5월에 오픈 소방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픈 소방서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소방서를 견학하고 펌프차와 고가차, 구급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방 차량에 대한 이해도 해보고요. 오. 직접 타보기도 하면서 방화복을 입고 저렇게 물도 뿌려보기도 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방법이나 이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 상황 대처법도 알려주시겠죠? 물론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교육받을 수 있대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불조심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실하게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도내 15개 소방서에서 진행되는 오픈 소방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알짜 정보인데요. 군산에서 또 알짜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군산하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군산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이 따로 있답니다. 오늘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준비했죠. 네, 군산에서 알짜로 즐길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서해안시대의 관문 군산. 근대문화유산과 철길 마을 선유도를 비롯해 우리가 아는 관광지가 많은데요. 하지만 군산의 매력은 우리가 아는 상상 그 이상. 시원함을 전해주는 그런 멋진 스포츠라 생각합니다. 느낌도 좋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해요. 또 오고 싶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군산을 볼 기회에 시민과 관광객이 알아두면 좋은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첫 번째 승마장에서 찾아올까요? 귀여운 포니와 아이들이 교감하는데 지자체가 학생 승마 체험을 지원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이렇게 포니도 있고 아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저희 군산 승마장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 체험장입니다. 동물과 교감을 하면서 진행되는 스포츠는 승마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교감 활동들이 되게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오, 멋진 승마를 알짜로 배우는 일,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말과 깊게 교감하는 빗질하기는 초보자도 가능하답니다. 시원하게 빗질한 줄리엣 예쁘죠? 이렇게 말 빗질해주고 같이 교감하니까 확실히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안녕, 잘 부탁해. 편자 안에 이물질도 정리해주고 스킨십도 하는데 말이 정말 순하네요. 교감을 하니까 어떤 점이 더 좋아요? 동물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이제 학업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그랬는데 말을 타니까 그게 다 풀리고 그냥 말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취미가 꿈이 된 학생의 도움을 받아 승마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지도는 전문 교관께서 해주신답니다. 둘, 셋, 자. 무서워요.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오. 말들은 기본적으로 다 순한 동물이고 사람한테 협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귀족 스포츠라 불리는 승마를 이젠 서민 스포츠로 즐길 수 있겠는데요. 말이 걷는 리듬을 보니 재밌겠어요. 넌 지치지를 않구나.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힘드네요. 와, 이게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닌데요. 다리가 지금 제가 후들거려요. 승마가 사실 전반적인 근육 사용이 많은 편이에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을 직접 써서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승마 같은 경우에는 말 위에서 버티기만 해도 운동이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죠. 사패 아동 같은 경우에 승마를 하면서 교감 능력도 기르고 여기 승마장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승마장들이 재활 승마라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말을 타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승마가 넓게 활용되는군요. 어린 친구들도 겁없이 말에 올라타는데요. 함께 호흡하며 힐링하는 기쁨.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으니 승마를 마음에 저장. 엄마 딸게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탈 수 있어서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느낌도 좋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해요.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이젠 새만금 어린이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이 장난감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와가지고 넓은 부지와 함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하고 RC카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입장료부터 공짜. 각종 편의시설과 놀이시설이 있어 온 가족의 힐링 쉼터죠. 이곳의 하이라이트 RC카 체험도 공짜랍니다. 자유서킷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개인 RC카를 가져오면 여기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교육받고 레이싱 시작해볼까요? 새만금의 아우토반에서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조금만 힘을내, 내 카트야, 조금만 힘을내. 간다. 오늘 이렇게 재밌게 조정도 하고 논 것 같은데 여기 오면 어때요? 이렇게 운전하는 거랑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큰 레일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재밌었고 또 오고 싶었어요.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세 번째 은파 호수공원에서 찾았습니다. 항상 패드를 잡을 때는 손등이 위로 가게. 여러분 바라봤을 때 앞에가 볼록 들어간 곳이 앞이고. 시민들도 이렇게 쉽게 카누를 배울 수 있다고요? 군산의 명소 은파 호수공원이 있기에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와, 은파 호수공원에 이런 곳이 다 있네요. 네, 여기는 은파 호수공원 안에 있는 은파 카누 훈련원입니다. 평소 때는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요. 주말에는 이제 여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카누 배울 준비를 하는데요. 안전정비는 필수죠. 당연한 말씀. 저는 1인승 타나요? 2인승 타나요? 어떤 거 타고 싶으세요? 카누를 배우는 설렘으로 그 매력에 더욱 푹 빠져드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당일 교육만으로도 카누 타기가 가능하답니다. 젖을 수 있으니 신발은 벗고요. 카누 타는 각오는 어떤가요? 아니요, 어떻게 이거 처음 타는데 잘 탈 수 있겠어요? 무섭습니다. 안 무섭습니다. 아, 왜 안 무서워요? 어떻게 안 무섭지? 수영을 잘합니다. 예은 씨도 잘할 수 있죠. 너무 무서운데 자연경관이 또 좋으니까 살짝 기대야 되고 지금 물이 벌써 들어와서 너무 차가워요. 은파 호수 뷰를 즐기며 타는 카누.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호수를 품은 군산 시민들만의 특권 아닌가요? 부러워요. 어때 오늘 저 처음 치고 어떻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치고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아, 근데 확실히 진짜 풍경이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 마음껏 누리는군요. 아 근데 저 빨대처럼 가는 저건 뭔가요? 요거는 또 생긴 게 다르네요. 제가 탔던 거랑. 네, 요거는 이제 체험용이고 네. 이건 이제 선수들이 타는 균형 잡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에 좀 빠른가요? 네, 스피드는 확실히 다릅니다. 오, 선수들이 출격하는데요. 은파 호수를 가르는 반짝이는 물결. 멋진 폭발합니다. 군산에 있는 대학에선 수상 스포츠 수업으로도 받는다는데 은파 호수공원의 매력 정말 알짜로 즐기네요. 와, 이렇게 경치 좋은 데에서 카누 타면 어떤 기분 들어요? 시합에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면서 더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이제 시원함을 전해주는 그런 멋진 스포츠라 생각합니다. 주위를 살피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짜로 즐길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매력적인 일로 팍팍하고 무료한 인생을 즐겁게 바꿔보세요. 찾으면 보이는 알짜, 군산에서 즐겨보세요. 와, 은파 호수공원에서 카누 배우기.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네, 은파 호수공원 뷰가 참 좋아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곳에서 카누를 배울 수 있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또 은파 호수공원이 벚꽃으로 유명한데 네. 벚꽃 축제 때
음파호수공원 벚꽃 아래로 카누 타기 체험이 있었대요. 그래요? 네, 인기가 엄청났답니다. 참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만금 어린이랜드 여기가 또 새롭습니다. 네. 입장료도 무료고요. 놀이시설도 모두 무료라고 하네요. 와, 이 RC카 체험,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바운싱 돔까지, 그리고 생태 연못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승마 체험은요, 일반 시민 그리고 학생들도 지원받아서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소방관, 해양경찰, 간호사 등 이 공익적인 일 하시는 분들은 승마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요. 승마 체험하면서 네.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먹거리 알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더 이상 못난이가 아니다. 이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분이 바로 오늘 소울푸드의 주인공입니다. 네, 농가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하는 이 못난이 농산물의 대반전을 이끌어낸 최영식 씨를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만나볼 텐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못난이 보면 꼭 져보는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가치를 찾으면 나름대로 다 쓸모가 있는데 사람들이 외면해서 아예 안 찾아가지고 그냥 버려지면 그냥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예전에 못난이였거든요. 고객들이 이 가치를 알아줬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성취감도 있고.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하역 총괄과 사회적 기업 운영을 맡고 있는 대표 최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3시에 출근하고요. 3시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하역하는 거 업무 총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사업 쫄딱 말아먹고 고향 정읍에 내려왔는데 정말 고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역 일을 제가 하게 됐고요. 저희 일이 그 여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이걸 하면 근로조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어서 2022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지셨습니다. 쪽파가 아주 좋네. 우리 공판장을 좀 없어서는 이렇게 안 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배울 점 있으면 쓰겠다 하는 늘 그런 마음이죠. 뭐 이제 친절하고. 지금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경매 시작할 거라서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최소동 경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00원. 못난이 농산물 그 정기 배송하는 날인데 물건을 경매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쪽파나 뭐 냉이 이런 거 저희가 저렴하게 사가지고 지금 보내드리려고 구입했거든요. 근데 상태가 너무 좋네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이제 마지막 토마토네. 여기는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농가고요. 못난이 방울토마토 이쪽에서 매입해가지고 정기 배송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게 버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만든 거죠.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또 그동안 고생하고 키운 거라 그래도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아니 항상 도와주시고 남보다 가격도 잘 쳐주시고 여러모로 감사드리죠. 많이 도와주시니까. 저희가 지금 정기 배송하는 데는 한 20여 농가 이쪽 근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와서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물건들을 저희가 현지에 나온 물건들을 구입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어서와. 예, 제가 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이거 하면서 알게 된 친구고요. 영식이 대표가 많이 팔아주고 홍보도 해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한 이제 같이 흥이 나고 돈도 같이 벌고. 정상가의 50% 이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분들한테 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싫어. 여기 우리 5개씩 가져갈게. 아유, 고맙습니다. 네. 팔아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가지비 맛있네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야. 아주 그냥 오늘 꽉꽉 채워서 보내줘. 어? 나가는 과일은 뭐 사과, 배, 한라봉, 채소는 봄동, 고구마, 그리고 감자, 시금치, 양배추, 뭐 표고 이 정도? 오늘 물건 다 좋아. 다 좋고 만족하실 것 같아. 지금 이제 오늘 못난이 정기 배송 나가는 날인데 못난이 상품들 지금 싸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정기 구독이 한 200여 건 정도 되고요. 온라인에 팔고 있는데 댓글에 이렇게 좋은 댓글 달리면 되게 일할 맛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준다고. 이거 마트에서 사려면 돈 1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제품도 너무 좋다고, 못난이 아니라고. 아니,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낫죠. 좋죠. 연차는 쓸만치 써야지 뭐. 그러니까 저분이 올해 나이가 74이신데 돈도 여기서 막 버셔가지고 손주들 다 용돈 주고, 저희 회사 직원들은 고령자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거든요. 사회생활 하기 힘든 두 분이 있는데 그 사람도 저희 회사에 지금 몇 년째 같이 근무를 하고 같이 속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마트 가서 우리가 사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지역 소외계층들한테 기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내가 기부하겠다 해서 뭐 기부하는 게 아니라 유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냥 큰맘 먹고 바로 그날 기부를 해버립니다. 저희 입장에.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성취감도 있고. 아, 예, 이제 밥 먹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오늘 점심 메뉴 뭡니까? 삼겹살입니다. 진짜.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본인 많이 먹어라. 네, 많이 드세요. 네. 삼겹살 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어디 사 먹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먹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밥만 먹어도 행복하다니까요. 네, 아버지 뭐 월급날 되면 이렇게 삼겹살도 먹고 했는데 어렸을 땐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먼지 많은 데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그냥 좋습니다. 처음에는 월차 같은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고. 고맙다. 그 일 열심히 하고 나에게 주는 상인 거죠, 소울푸드는.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이게 생각이 나요. 일 열심히 안 한 날은 삼겹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녁에 일 마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점심 맛있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모두 박수. 제가 가진 목표는 저희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오랫동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이 좀 더 넓은 고객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버려지거나 그런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가탄
먹어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분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붓고 피나는 잇몸병엔 4가지 성분 이가탄.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도착했습니다.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안 먹어요. 몸에 좋은 건 죽어도 안 먹어요. 그래서 매번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뮨베라는 잘 먹더라고요. 진작 먹일걸. 식약처 인정 면역 기능성 1000만 포 넘게 팔린 면역 젤리 이뮨베라를 검색하세요. 활기찬 당신의 일상에 관절이 방해되지 않도록 센트룸만의 뉴 관절 케어 다마플렉스 올인원. 관절, 연골 건강은 물론 뼈와 근육까지 한 번에. 관절의 변화를 기대하세요. 센트룸. 네, 4월 16일 오늘은 이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저희가 또 세월호 세대잖아요. 당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친구들이 저희 또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어떤 말로도 마음으로도 참 이 슬픔을, 위로를 담아낼 수가 없었는데요. 네. 친구들은 그 당시 고등학교 수학여행 그 시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별한 다큐멘터리 영화 3편이 무료로 상영됐는데요. 곧 있으면 7시에 상영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청년식탁 살길 박우성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우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이 2014년 4월 16일 그때 충격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예, 다들 뭐 마찬가지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단신으로 나온 뉴스를 봤던 순간들부터 해가지고 네. 오보,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 이런 것 때문에 더 막 강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청년들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많아서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한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도 이거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그 사고하고 거리감을 갖게 되면은 좀 그런 슬픔이나 아픔도 못 느끼는데 이 친구들도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운이 나빠서 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감정이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모든 분들이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서 이 사이길 무료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네네. 이게 이제 3편의 다큐멘터리를 모은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영화는 현장에 출동했던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 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희생자의 두 엄마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화는 이제 희생자의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당시 참사의 생존자도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은 다큐멘터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모두는 희생자이거나 목격자다라는 글귀를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데 그날의 슬픔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그럼 기자들은 저는 이제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웃에게 얘기를 전달해 주니까 그걸 목격한 사람들. 예. 이런 세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영화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7시 곧 있으면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이 상영에 앞서 추모식도 진행된다고요? 네네, 거창한 추모 행사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추모 의례를 좀 진행하기로 했고요. 10분 이내로 잠깐 하고 바로 영화를 상영할 건데 이게 가까운 이제 디지털 독립영화관이 전주 원도심에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좀 와서 지금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저희가 떡도 준비해서 끝나고 가실 때 싸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뽑아놓은 떡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예정일까요? 네.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 감독님들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네. 다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다큐니까 뭐 줄거리나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사실 그 사건 이후로도 저희 시민들은 뭐 안전한 사회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뭐 정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이런 거를 돌아보고 평가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도 함께 자리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욱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유족분들이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이렇게 거리에서 막 고생을 하시다가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3주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그 이분들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이태원 참사 때 그렇게 무도하게 굴었던 윤석열이라는 자가 탄핵이 된 후에 처음으로 시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희생자 유족분들한테는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번 행사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길 바라는 것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희생자이거나 목격자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요. 뭐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제도 정비해서 사고 예방하는 것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그것을 하다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우리 희생자들, 희생자의 가족들, 그리고 희생자의 친구나 이웃들 이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도 희생자와 가족들과 함께 또 달래줘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우리 공동체가 이 충격을 함께 극복하고 회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고 그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식탁 사익길 박우성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까지만 해도 정말 전국 곳곳에서 노란 리본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이 11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가 11년 전의 아픔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금 이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네.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또 소중한 아이들이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 시간인데요. 오리라는 동물이 캐릭터로도 많이 쓰이고 인형으로도 많이 제작이 되는데 혹시 오리 카페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강아지들이 가는 네. 애견 카페까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오리 카페는 처음 듣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오리들로 가득한 오리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에서 만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카페. 아니 그런데 여기 카페가 아니에요? 이게 뭐죠? 병아리를 비롯해 각종 조류들이 보이는데요. 아니 얜 또 누구야? 헌데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오리밥 주느라 바쁘고 그중에서도 바로 요 녀석들 오리가 이곳의 주인공인데요. 아니 글쎄 사랑과 전쟁 한 편을 찍고 있다나 뭐라나. 흥미진진한 오리의 세계 사랑과 전쟁 편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아니 대체 몇 마리야? 수많은 오리떼가 유유자적하는 이곳은 오리 카페입니다. 어머나 인형도 온통 오리뿐. 대체 이곳에 오리 식구가 몇 마리나 되는 거죠? 콜더고리가 30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스완이 3마리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까만 몸매의 블랙스완과 유독 대비되는 요 새하얀 녀석이 콜덕이라 불리는 오리인데요. 이름이 왜 콜덕일까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오리보다 한 3분의 1 정도 크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미니 오리라고 원래 이름은 이제 디코이덕인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콜덕 오리라고 부르면서 이제 콜덕 오리로 더 유명하죠. 부르면 온다는 이름 콜덕답게 사람을 경계하긴커녕 아주 잘 따른다고 하네요. 어느새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대표님. 어머어머,
아기처럼 품 안에 살포시 안겨있는 모습이 마치 아빠와 딸 같네요. 달콤아, 머리 빠진 거 괜찮아? 야, 머리 대머리 됐네.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아니 그런데 머리는 어쩌다가 빠지게 된 걸까요? 남자친구들이랑 놀다가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남자친구도 있나 봐요? 남자친구 3마리가 있어. 3마리씩? 예, 3마리가 남자친구입니다. 근데 오리가 되게 얌전히 안겨 있어요. 예, 오리가 사람을 경계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얘는 원래 경계를 하는데 구하기에 28일 기다려가지고 병아리 때부터 키운 거라 주인을 이제 알고 서로 각인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저를 아빠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알아듣겠네요? 목소리도 알아듣죠. 어려서부터 키우고 먹이다 하다 보니 달콤이는 사장님을 아빠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네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사장님, 뭘 하시려나 봤더니 어머머머, 여긴 오리 인형이 있네요. 사장님이 어지간히 오리를 좋아하나 봅니? 아니 잠깐만, 이게 인형이 아닌 것 같죠? 세상 편하게 앉아서 눈만 깜빡깜빡. 팔자 좋은 넌 대체 누구니? 안녕, 초롱아. 초롱. 자연스러운 교감까지. 이 친구는 누구예요? 얘는 이름이 초롱이라고 2년생 수컷입니다. 근데 얘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뭐 휴식을 주는 것도 있고 그 콜도고리 30마리 중에 얘가 가장 서열이 원래 높아요. 저희가 이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알고 실현을 해주고 있어요. 똑똑한가 봐요? 원래 콜톱이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일반 강아지 정도? 그런데 사실 초롱이와 대표님은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데요. 얌전히 있다가도 주인이 쓰다듬기라도 하면 공격성을 보이곤 하죠. 예, 저를 물죠. 저희가 이제 알도둑인 줄 알고 손이 가까이 가면 그만 물어요. 왜 알도둑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얘가 이제 그 달콤이 남자친구였을 때 알을 낳으면 어차피 저희는 이제 알을 꺼내줘야 되니까 부하체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꺼내오게 되면 저를 툭 씹죠.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요. 평생 가요. 한 번 찍히면 회복되기 힘든 초롱이와의 관계. 뭐요, 뭐.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은 거지 뭐. 아니 그럼 사람은 죄다 싫어하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고 저한테만 좀 유별나게 사납게 하는 편이에요.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그러면? 제 동생이 있는데 좋아합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동생이 만지자 편한 듯 가만히 있는 반면 형의 손이 닿자마자 거부하며 입질을 하는데요. 동생만 편애하는 이유가 뭘까요? 얘네 알은 제가 수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초롱이가 좋아하는군요. 새끼 때부터 베갯잎에서 태어나가지고 베개 위에서 잤거든요, 얘네들이.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워낸 초롱이. 옛다 기분이다. 특식도 척척 주는데요. 힘내라, 초롱아. 여친이 다른 데도 많을 거야. 지금은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아니 지금 초롱이한테 무슨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쟤랑 헤어졌어요. 제가 누구예요? 제 달콤이. 아유 참 저예요 저. 그럼 대체 달콤이의 현 남친은 누구? 지금 달콤이 오뎅이랑 두부. 뭐라고요? 둘씩이나? 헌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남친이 한 명 더 있다는데. 달콤이 옆자리를 쟁취한 그는 이름마저 근사한 휴. 얘가 목에 보시면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는데 그 야생 동물 삼친승한테 그 습격을 받았었어요, 아기 때.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은데 했는데 기적적으로 7일 만에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그 레버런트, 거기에 그 디카프리오 그때 그 극중 이름이 휴 그랜트거든요. 그래서 휴 그랜트로 지어주고 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연이 아주 이쁜 애입니다.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잘 크고 있어요. 최고의 인기녀 달코미를 쟁탈하기 위한 수컷 오리들의 신경전. 이래서 사랑과 전쟁이구나. 난 모르겠다. 근데 너무 여럿이라 좀 헷갈리는데. 초롱이는 전남씨. 머리 다친 애가 달콤이고요. 그리고 얘가 슈그램프 휴. 그리고 얘가 오뎅이. 그리고 한 마리 쪽이 간 애가 두부입니다. 두부는 이곳에서 서열 막내. 옆으로 살짝 빠져 있네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초롱이는 달코미의 전 남친. 현재 달코미는 휴와 오뎅이 그리고 두부라는 총 3명의 남친을 뒀다는 얘긴데요. 야, 이거 복잡해. 원래 이렇게 좀 일처 다부제를 형성을 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일처 다부제나 아니면 일부 다처제나 이렇게 형성을 하더라고요. 네, 오리 습성이에요. 방금 보셨던 이제 블랙스완 흑조는 한번 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짝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신세대더라고요. 네. 달코미가 인기가 많나 봐요. 미인이잖아요. 네, 달콤 미인이죠. 네, 머리가 조금 없어서 그렇긴 한데 금방 또 날 거예요. 네, 머리는. 아니 그러면 초롱이는 결별 후 쭉 독수공방 신세가 된 걸까요? 얘는 저 안에 모든 애들이 얘 말을 다 들어요. 여자친구를 아무나 선택할 수 있어요. 비대 양반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내가 여기 넘버원이라니까 참네. 초롱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달코미와 그녀의 현 남친들은 몸보양이 한창입니다. 미꾸라지 브런치 사이좋게 나눠 먹으며 그야말로 행복한 한때를 누리는데요. 부럽다 부러워 달코마. 스트레스 사라지면 달코미에 빠졌던 머리털도 보송보송 올라오겠죠. 게다가 듬직한 아빠도 늘 곁에 있으니까요. 거의 딸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데리고 있는 꿀떡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이이기도 해요. 제가 진심이에요. 오늘도 희로애락 넘쳐나는 오리들 세상. 내가 보니까 앞으로도 사랑과 질투 그리고 전쟁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오리들아 사이좋게 원만하게 알지?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 특히 초롱이 힘내. 파이팅! 아니 오리가 저렇게 귀여운 동물이었나요? 뭐 강아지 못지않게 사람도 잘 따르고 네. 결정적으로 굉장히 똑똑하네요. 그러니까요. 전 또 이 콜더고리 처음 봤는데 네.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대장도 있고 사람과 전쟁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 보니까 네. 매력적입니다. 저는 또 신기한 게 네. 솔직히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아, 그쵸, 맞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하나하나 네. 다 알아보고 뭐 그러니까요. 이름도 다른 것도 알아보고 성격 이런 걸 다 구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역시 오리의 아버지구나 싶은데 이 오리 카페에선 오리 관련 제품과 인형도 많고 실제로 보신 것과 같이 네. 오리와 교감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힐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가보시면 오리 카페 안에 오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오리가 사람을 구경하는 그럴 그런 것 느낌이 될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문화가 좋다 시간인데요. 심청전 아시죠? 뭐 심청전 모르는 분들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그 익숙한 이야기를 정말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이 선보이는 창극, 청이 이 새롭게 해석한 판소리 공연인데 이번에 공연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4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무학당에서 창극청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심청을 단순히 효녀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맞서는 의연한 인물로 그렸습니다. 심청전 앞에 붙은 수식어는 효녀 심청이잖아요. 이게 너무 이 심청이를 규정해버리는 단어가 되어서 효녀를 떼어내보자 한번.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여성이 과연 이 자기한테 닥쳐오는 고통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그야말로 심청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아주 도전적으로
심청이라고 이런 걸 썼거든요. 거의 처음입니다. 현대사의 여자로 본다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정말 그 삶을 대척할 수 있는 그런 청? 단단하고 좀 더 명랑하고 쾌활한 심청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신봉사 또한 부인과 딸을 잃고 난 뒤 홀로 꿋꿋이 장애를 이겨낸 인물로 변하는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신봉사라는 존재는 얼마나 진짜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냐면은 부인도 없고 나중에 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뺑덕엄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뺑덕엄이마저도 자기를 떠나버리잖아요. 천하의 그야말로 고아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그냥 우스꽝스럽기만 한 존재였다가 나를 옆에서 지켜줄 존재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홀로 딱 서서 가면서 신봉사도 변화해 가거든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고전 심청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공연은 오늘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와 재미를 전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부녀가 또는 한 인간끼리 진실되게 만나니까 그냥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장애를 순식간에 극복하게 되었다. 특히 이 작품은 신봉사만 눈을 뜨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노래가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잖아요. 심청이라는 한 자기 정체성이 강한 한 여인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눈 감은 사람들, 봉사들을 눈뜨게 했다라는 주제에 이르게 된다. 이번 창극은 관현악 반주를 통해 소리의 풍성함을 더하고 배우들의 연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관현악에 주는 음악의 그 서정적인 거 그리고 울고 낸 소리와 접목을 시켜서 그 국악의 관현악이 음악이 이렇게 좋았어 해서 거기서 포커스를 제가 맞춘 거예요. 이번 공연은 수중 촬영된 영상으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에 극적인 효과를 더할 뿐 아니라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세트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판타지에서 영상의 요소를 극대화했고 리얼리티가 있는 그 장면에서는 영상의 기법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미리 크로마키에서 좀 촬영한 것들을 홀로그램 네트에 조금 사용해봤습니다. 창극단과 관현악단, 무용단이 모여 만든 이번 공연에서는 화려한 볼거리와 몰입감 또한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80명의 에너지가 한 번에 쏟아지는 그 에너지는 특별한 요소이고 그게 이번 여러 가지 시도들의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악원이 최근에 K뮤직이라고 붙였는데 한국적인 아이디어, 한국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가장 의미심장하게 전수하고 지켜나가고 널리 펼쳐 보이는 기관으로서의 도립국악원. 우리 전통문화를 극장에서 실제로 관람하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저희 전통문화 창극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7일과 18일) 저녁 7시 30분, 19일 오후 4시에 전주 창작 소극장에서 창작극회가 연극 전화벨이 울린다의 앵콜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북 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 연극은 콜센터 직원이 겪는 감정 노동과 그 이면의 고충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인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 연극 전화벨이 울린다와 함께 깊은 여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제58회 정기공연 창극청, 네. 창극단과 무용단의 3D 영상까지
고전과 현대의 멋진 컬래버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작품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북은 소리의 고장이잖아요. 재능과 끼가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연인 만큼 많은 귀명창이 함께 하셔서 추임새도 넣으면서 흥겨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지역 소식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봄을 맞아서 정말 다양한 축제, 행사, 그리고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구곡순단 백세잔치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순창군 장애인체육관과 양지천 꽃잔디길 일원에서 열립니다. 구곡순담은 구례, 곡성, 순창, 담양 네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말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장수 지역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여는 어르신 축제입니다. 올해는 순창에서 열리는데 각 지역에서 선정된 장수 어르신 95분을 모시고 마당극 공연, 가족사진 촬영, 봄나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따뜻한 정이 오가는 이번 행사,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청보리 물결 따라 봄이 출렁이는 고창입니다. 넓은 학원 농장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월 11일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감성 가득한 포토존이 마련돼 있는데요. 인기 가수들의 개막 공연 그리고 버스킹 무대도 놓치지 마시고요. 미리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면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더욱 편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초록빛으로 물든 봄 여행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감자입니다. 영래 씨 감자 캐본 적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김제 지평선 핵감자 축제가 이번 주말 광활초등학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직접 감자도 캐고요. 맛보고 사갈 수 있는 기회, 지역 문화 공연과 전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김제로 놀러 가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순창 양지천 일원에서 참두릅 여행 행사가 열립니다. 4월 18일 순창 군민의 날을 기념해 올해 처음 열리는 축제인데요. 30여 개 부스에서 참두릅과 봄나물을 판매하고요. 다양한 먹거리 행사도 진행됩니다. 기분 좋은 봄 향기 가득한 순창에서 제철 참두릅의 맛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수 만남의 광장에서 장안산 봄나물 축제가 열립니다. 봄나물 판매와 먹거리 장터는 물론 딸기 따기 체험과 장수 발효 체험도 즐기실 수 있고요. 기념식과 개막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생기 가득한 봄의 맛과 향이 가득한 장수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원 종합 스포츠타운에서는 2025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 경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일본, 러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12개국에서 1,200여 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뜨거운 레이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속도와 스릴이 가득한 현장을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11시에 익산 백제왕궁 왕궁리 유적 1원에서 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펼쳐집니다. 야경, 야사, 야식 등 밤을 주제로 한 8가지 테마 프로그램은 물론 토요일 밤 9시에는 역사 강사 최태성의 특별 강연도 열리는데요. 백제의 밤을 걷고 듣고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는 군산에서 누릴 수 있는 알짜 소식과 이 못난이 농산물을 다루는 최영식 대표도 만나봤습니다. 네, 귀여운 오리들도 만나봤고요. 네. 우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명품 판소리 공연, 구곡순단 백세잔치 창작 마당극 소식, 제철 맞은 농산물 행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바람이 불고 추위가 와도 봄은 꼭 오죠. 이 모두 아픈 시련 잘 이겨내고 버텨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춘들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